안녕하세요. 자,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이제 장마가 거의 뭐 오락가락 하다가 오늘 또 하늘에 날씨가 맑아요. 뭐 새벽까지 비 오다가 낮에 또 맑았다가 또 새벽에 비 오다가 장마철이죠. 자, 장마가 시작됐다라는 건 이제 곧 고소온기 여름 시즌이 온다는 건데, 오늘은 여름 시즌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채비를 여러분들께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장단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잘 보시고 여러분들 여름에 이 정도 태클은 미리 구비를 하시고 손맛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오늘 채비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일 먼저 프로그. 자, 대표적으로 프로그인데, 프로그를 보시면 이런 두 가지 형태예요. 한 놈은 이렇게 컵이 달려 있죠. 컵이 달려있는 프로그. 한 놈은 앞이 뾰족한 이런 프로그. 이렇게 앞이 뾰족한 프로그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이 아주 빡빡할 때 장애물 위를 긁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요 프로그 17 같은 경우에는 앞에 컵이 있어서 저킹이나 트위칭을 딱딱 하면 물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베스를 끌어올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는 지역에서도 같이 이렇게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면 좋고, 이 프로그 같은 경우에는 합사를 쓰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G7 합사 라인 40파운드에서 한 50파운드 정도 사용을 하는데, 뭐 30파운드를 사용을 해도 되는데, 합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는 라인을 사용하면 오히려 라인 트러블이 더 많이 생기고 순간적인 챔질에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40에서 50파운드 정도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는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다가 장애물이 많은 지역에서 마땅히 던질 채비가 없다, 필연적으로 베스는 장애물, 마름이나 부유물, 개구리밥, 그걸 지붕으로 인식을 하고 그 아래 그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 한 마리 정도는 구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루어를 가지고 낚시를 했는데, 곤충 루어입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조금 큰 곤충 루어인데, 여름 시즌이 되면 곤충 루어를 많이 씁니다. 곤충 루어라고 해서 사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좀 전에 프로그를 이야기를 해드렸죠. 비슷한 장소에서 쓰시면 됩니다. 다만 프로그 자체가 볼륨감이 있고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프로그를 때리긴 하는데 입걸림이 잘 안 된다, 혹은 프로그를 쫓아놓는데 공격을 안 한다, 그때 내가 조금 더 작은 루어를 가지고 어필을 하고 싶다, 그런 상황일 때 이런 곤충 루어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곤충 말고 뭐 어떤 곤충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던질 수 있는 무게, 그리고 곤충 루어도 마찬가지로 합사 라인을 쓰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곤충 루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파운드에서 한 30파운드 정도 되는 합사, 이거보다 크기가 정말 작은 곤충들도 있어요. 그런 곤충은 스피닝 채비에 합사 한 1호 정도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해서 해보시면, 프로그의 반응이 좀 미지근하다, 프로그의 입걸림이 잘 안 된다, 쫓아오는데 안 먹는다, 그런 상황일 때 수온이 높은 시즌 나무 그늘 아래 부유물 사이사이를 곤충 루어로 공략을 해보면 좋은 결과를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루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퍼퍼입니다. 보시면 앞에 이렇게 컵이 달려 있어서 물을 딱딱 뿜어내겠죠. 그리고 트래블 훅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베스가 치기만 해도 걸리죠. 근데 이 트래블 훅이란 놈이 장애물도 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포퍼 같은 경우에는 수면이 어느 정도 깨끗한, 보통 오픈 워터라고 하는데, 수면이 어느 정도 부유물이 없는 상황에서 새물이 들어오거나 혹은 뭐 다리 아래 밑에 그늘이 있거나 이른 오전 시간 얕은 곳 상황이 좋아져서 베이트 피쉬가 몰리고 뻑뻑뻑 피딩을 막 하는 그런 상황, 혹은 해가 딱 질 무렵 다시 한번 고기들의 활성도가 올라서 얕은 곳에 전체적으로 수면을 응시하면서 막 먹이 활동을 하는 그런 시간에 사용을 하면 좋고, 이 포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합사를 써도 됩니다. 다만 카본 라인을 쓰시면 라인 자체가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이제 운용을 하는데 좀 불편함이 따르고, 포퍼의 가장 큰 장점은 정지가 된다는 겁니다. 물 위에 항상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뽁뽁 액션을 만들고 딱 정지를 하고 있을 때 베스들이 잘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지 동작을 적재적소에서
정지 동작을 주는 게 유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포포, 그 다음에 뭐 스틱 베이트 이런 루어 같은 경우에는 나일론 라인을 선호합니다. 합사 같은 경우에는 합사 라인이 물론 뭐 늘어나지도 않고 비거리도 잘 나오고 물에 떠서 장점이 있겠지만 트래블 훅에 합사 라인이 잘 걸립니다. 합사보다는 나일론, 뭐 나일론 라인의 굵기는 12파운드 이상 정도로 쓰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 12파운드 이상을 쓰라고 하느냐? 수온이 높은 시즌 베스들의 활성도는 그만큼 올라가고 그만큼 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아끼는 루어를 안 잃어버리면 조금은 두껍다 싶을 정도로 라인을 굵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했을 때 10g 이하는 한 12파운드 정도, 10g 이상은 14파운드에서 16파운드 정도 되는 나일론 라인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루어는 앞에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타버터입니다. 이런 형태의 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뚱뚱한 형태도 있고 얘처럼 스트레이트 형태도 있고, 이런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루어가 뭐냐? 바로 던지고 감기만 해도 수면에서 베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쪽에 프로펠러가 달려있어서 라인을 여기에 묶고 감으면 프롭에서 소리가 나죠. 푹푹 소리가 납니다. 던지고 감기만 해도 뭐 워킹 도독이나 뭐 파핑 액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던지고 천천히 감으면 수면에 이제 아주 작은 파장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루어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가 작게 달려있고 여러분들이 딱 던져가지고 액션을 딱 줬을 때 파장이 작다, 이런 루어들은 수면이 아주 고요하고 물색이 어느 정도 맑고 베스의 경계심이 있는데 탑워터가 좋겠다라, 그런 판단이 들 때 이런 파장이 작은 탑워터를 쓰면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던지고 감는 탑워터도 마찬가지로 라인은 나일론 라인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카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어느 정도 가라앉기 때문에 나일론 한 12파운드에서 한 16파운드 그 정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루어 같은 경우에는 액션 자체가 던지고 감고 있을 만한 곳에서 정지, 다시 감고 있을 만한 곳에서 정지, 그 정도 동작만 해도 베스가 이제 활성도가 있다면 충분히 공격을 해주는 아주 운용하기 쉬운 그런 탑워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루어죠. 쉐드입니다. 버들 쉐드, 그리고 야마 쉐드. 버들 쉐드는 요 4인치고 야마 쉐드는 5인치인데, 버들 쉐드 같은 경우에는 노싱커로 사용을 할 때는 스피닝 장비로 이제 사용을 하면 좋고, 싱커를 꼽아서 뭐 사용을 할 것 같으면 베이트 미디움이나 미디움 헤비, 그리고 파워 스핀 같은 블레이드가 달려있는 그런 옵셋 두 개 이제 달아서 사용을 해도 좋고, 쉐드 형태의 소프트 베이트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꼬리의 움직임입니다. 버징이라고 하죠. 버징이 가장 잘 되는 시기가 바로 수온이 높은 시즌입니다. 왜 수온이 높은 시즌에 버징이 잘 되느냐? 기본적으로 베스의 활성도가 올라가 있고, 그리고 버징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낚시 하시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서 버징을 하면 잘 안 돼요. 마름이라든지 개구리 풀이라든지 버드나무 사이라든지 뭐 버드나무가 만들어내는 그늘이라든지 그런 장소에서 이제 버징을 하면 잘 되는데, 고수온기 수온이 높은 시즌은 베스가 그만큼 장애물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에 의지를 하고 있으면서 숨어 있다가 수면에 뭔가 딱 지나가면은 공격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채비 뭐 프로그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소프트 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쉐드를 따라올 만한 루어가 없습니다. 꼬리가 만들어내는 파장, 그리고 멀리 날릴 수 있는 비거리, 그리고 옵셋을 꼽아서 훅 포인트를 숨기면 밑걸림에도 강하죠, 노싱커는. 그래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물 위를 버징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소프트 베이트가 저는 쉐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쉐드를 사계절 연중 사용하지만 수온이 높아가는 시즌은 거의 대부분 수면에서 자극을 해서 낚아냅니다. 쉐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는 10파운드에서 12파운드 정도 쓰는데, 여름 시즌 수온이 올라가는 시즌은 라인을 조금 두껍게 쓰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한 14나 카본 14파운드 혹은 카본 한 16파운드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시즌에 많이 사용하는 채비 바로 DS 로켓이죠. DS 로켓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싱커를 꽂으면 백슬라이딩, 장애물 안쪽에 파고 들어갑니다. 장애물 안쪽에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빡빡한 장애물이더라도 낚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
그 장애물 사이에서 뻑뻑거리면서 부유물 사이에서 뻑뻑거리면서 작은 구멍이 생깁니다. 그런 구멍이 생길 때 앞쪽에 싱크를 하나 꼽아서 요 DS 로켓을 장애물 안쪽에 한번 넣어 보세요. 물론 뭐 러버지그나 텍사스 리그를 사용을 해도 좋지만 사실 뭐 러버지그는 개당 단가도 좀 비싸고 텍사스 리그도 사실 채비하기가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DS 로켓 같은 경우에는 싱커만 하나, 노싱커 상태에서 싱커만 하나 딱 꼽아서 커버 안쪽을 빨리빨리 공략을 할 수 있는 응용 채비이기 때문에 저도 여름 시즌 막 이제 물이 올라와서 부유물이 밀리고 부유물 사이사이에 구멍이 있고 버징의 반응이 없고 그 구멍 안에 채비를 넣어야 반응을 할 때 DS 로켓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원래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DS 로켓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온이 높은 시즌 많이 사용하는 채비 바로 빅베이트입니다. 빅베이트는 보통 이제 산란기 때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산란기 때도 사용을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 호기심으로 자극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활성도가 올라갔을 때 사용하는데 여름철 장마가 지고 저수지나 댐권에 새물이 막 들어오는 상황, 많은 베이트피쉬가 몰리고 아주 많은 양의 사이즈 좋은 베스가 들어오게 되죠. 그런 새물 유입구에 들어온 베스들은 먹으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빅베이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실제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 종일 팔 아프게 던졌는데 입질 한 번 못 받고 뭐 10번 가면 10번 다 꽝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름철 수온이 높은 지금 같은 시즌 막 들어오는 장소, 새물이 들어오는 장소에 먹이 고기가 들어와 있고 가끔 가다가 피딩하는 모습도 보인다. 산소는 충분하고 베스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빅베이트를 한번 사용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기록에 남을 만한 아주 큰 사이즈의 베스를 낚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올해 댐건이라든지 사이즈가 큰 고기들이 있는 그런 저수지에서 새물이 딱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꼭 빅베이트로 한번 큰 베스를 낚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온이 올라가는 시즌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사용을 하면 좋을 만한 그런 루어를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소개시켜 드린 루어를 가지고 올여름 고수온 시즌을 한번 재미있게 낚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루어를 전부 다 구비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루어 몇 가지 정도는 구비를 하셔서 올여름 수온이 올라가는 시즌 찬스가 분명히 옵니다. 그 찬스가 왔을 때 이런 루어를 준비를 하셔서 손맛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